1주차 수업은 내가 카톡으로 보내줄 테니까 집에서 꼭 봐라잉. 알겠지? 자, 오늘 2주차 수업 6페이지 음운 변동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것은 너희들이 중3 때 배웠던 내용을 약간 심화해서 가르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음이 무엇인가, 모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자음과 모음의 체계, 즉 시스템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울 것이,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약간 찍먹하고 말았던 것이 바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신을 판가름 짓는 음운의 변동이죠. 음운 변동이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표기되는 음운이 있고 발음되는 음운이 있는데 이것이 다르다는 거죠. 자, 보면은 이 티귿이라는 무엇이다? 보윤, 티귿, 위치, 치조, 방법, 파열, 소리의 세기. 오케이. 치조, 파열, 거센 소리인 이 티귿이라는 아이가 단어의 첫머리에, 단어의 끝에 이랑이라는 실질 형태소 앞에 이라는 조사, 형식 형태소 앞에 이렇게 있을 때 각각 어떻게 똑같이 티귿으로 발음나거나 디귿으로 발음나거나 니은으로 발음나거나 치읓으로 발음나는 이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했다? 음운 변동이라고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음운 변동이 음운 변동 전과 음운 변동 후를 비교했을 때 음운의 개수가 어떻게 되느냐? 자, 그래서 음운의 개수가 똑같으면 무엇이다? 교체 현상이라고 했었고, 음운의 개수가 줄어들면은 탈락 또는 축약 현상입니다. 음운의 개수가 늘어나면은 첨가 현상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죠? 맞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 교체 현상 중에서 음절 끝소리 규칙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음절 끝소리 규칙은 너희들이 일단 배웠던 거예요. 소주야, 언제 배웠을까? 손지원 언제 배웠어? 맞아요. 중2 때 배웠어요. 너희들이 중2 때 그 한글 창제 원리 배우면서 함께 배웠을 겁니다. 대략 2학기쯤에 배웠을 거예요. 자,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음절 끝에서는 내가 지금 뭐야? 발음에는 연두색, 표기에는 빨간색 하고 있네요. 음절 끝에는 이렇게 7개만 발음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7개의 자음이 무엇이다? 가, 느, 다, 란, 물, 빵, 울. 기역, 니은, 티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이거 7개만 뭐 되는 현상이다? 발음되는 현상이에요. 자, 이 7자음 말고 다른 자음이 뭐 될 때, 표기될 때 얘들은 전부 다 기역 또는 디귿 또는 비읍으로 바뀌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역, 디귿, 비읍을 뭐라고 하느냐? 대표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음절 끝에 다양한 자음들이 뭐 될 수가 있다? 표기될 수가 있어요. 기역이, 쌍기역이, 키역이 어디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음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발음되는 가장 작은 단위고요. 이 음절이라는 것은 초성과 중성과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음절의 종성 자리에 기역과 키역과 쌍기역이 이렇게 뭐 될 수가 있다? 표기될 수 있다고요. 표기될 수 있지만은 발음은 전부 다 뭘로 나느냐? 키역으로 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니은이라던가 리을이라던가 미음이라던가 이응은요. 공통점 뭐야, 박혜진? 니은, 리을, 미음, 이응. 우리가 이 4개의 자음을 묶어서 무슨 소리라고 불러? 울림소리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울림소리들은 표기와 발음이 일치하고요. 디귿, 쌍디귿,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읓, 히읗 같은 이렇게 다양한 자음들이 뭐 되고 있다? 표기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자음들이 표기될 수 있지만 얘들은 전부 다 음절 끝에서는 디귿으로 발음납니다. 솥, 낫, 낫, 낫. 그래서 우리가 이제 day and night 할 때 그 day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not. 그리고 이제 별을 뵐 때 혹은 풀을 뵐 때 쓰는 not.
그리고 이제 face를 의미하는 not. 얘들은 전부 다 디귿으로 발음이 난다는 거예요. 있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뒷말을 된 소리까지 해서 우리가 있다 이렇게 적을 것이고 he, it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디귿으로 적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비읍과 피읍이 이렇게 뭐 될 수가 있어? 표기될 수 있지만은 얘들은 전부 다 무엇으로? 비읍으로 표기가 나요. 자, 그래서 단순히 그렇게 암기하면은 뭐 편하겠지만, 가르치는 내 입장도 편하겠지만은, 음절 끝소리 규칙이 왜 음절 끝소리 규칙인지 말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요. 자, 은빈아. 비읍과 피읍은 음절의 초성 자리에서는 구별이 돼요. 맞죠? 바바바바바 파파파파파 내가 지금 어떤 자음을 말을 하고 있는지 알겠죠? 파파파파 바바바바 파바파바파바 음절 첫 소리에서는 피읍과 비읍이 구별되지만은요 앞 은빈 내가 언제 피읍을 발음했고 언제 비읍을 발음했죠? 뒤에 거는 피읍이야? 앞 내가 지금 발음하고 있는 이 앞이라는 것이 받침이 비읍인지 피읍인지 네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음절 끝에서 비읍이나 피읍은 전부 다 앞, 여기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읍으로 통일을 시키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도 다 마찬가지야. 따따따따따따따따 전부 다 혀끝이 윗몸에 닿은 상태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귿으로 통일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음절 끝소리 규칙 같은 경우는 자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음운 변동이 뭐라고 했어? 일정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냐면은요 크게 세 가지라는 거야. 어말이라는 문법 용어를 좀 알아두기 바랍니다. 단어의 말단, 단어의 끝이라는 거야. 즉 단어의 끝 뒤에 이어지는 말 없이 이렇게 어말 환경에서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또 밭도 티귿이니까 디귿으로 발음돼야겠죠. 밭도 낯짝 마찬가지로 디귿 가장 마지막에 있는 얘 같은 경우는요 해서 너 이거 발음해 볼래?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앞만이라고 했어? 앞만이라고 했어? 앞만이라고 했죠? 얘 같은 경우는 비읍으로 바뀌었다가 최종적으로는 미음으로 바뀝니다. 앞만으로 발음이 될 텐데 여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공통점이 뭐야? 자음 앞에 있다는 거죠. 음절 끝소리 규칙은 단어의 끝에서 자음 앞에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 보면은 이 아래라던가 위라던가 우리가 이런 것을 명사라고 부르죠. 뒤에서 할 거지만은 실질 형태소 즉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 아래나 위 같은 경우는 아니다 통째로 발음 한번 해봅시다. 안지수? 지수였나요? 오케이 안지수야 발음 한번 해볼래? 밭 아래 자연스럽게 발음해봐. 밭 아래 맞죠? 너 어떻게 발음했어? 이렇게 발음했어요. 이렇게 발음을 하죠. 뒤에 것도 한번 발음해볼래요? 꽃 위에 어디에? 꽃 뒤에로 발음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모음으로 시작하는 자 보면 아로 시작하고 있죠. 이응으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불행한 영혼이 없길 바라요. 자 이렇게 이제 아로 시작하고 위로 시작하는 무엇이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와 만났을 때 음절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새삼스럽게 이 음절 끝소리 규칙이 교체 현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적혀 있는 게 음운의 개수가 총 몇 개일까요? 지원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잘 했죠? 발음되는 거 몇 개야? 6개. 자, 음운의 개수가 어떻다? 표기와 발음을 비교했을 때 음운의 개수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교체 현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 음절 끝소리 규칙을 배웠을 때 연음이라는 현상도 함께 배우거든요. 연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앞말의 받침이요. 뒷말의 초성 자리로
변화 없이 그대로 이동하는 거예요. 중요 포인트 뭐라고? 변화 없이 그대로 이동한다.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음운 변동 현상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어떻게 발음하는데 얘를 보미로 발음할 것이고, 얘도 이제 볼까? 표기와 발음을 비교해 볼까요? 표기랑 발음을 비교했을 때 보미, 보미 동일해요.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음운 변동 현상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발음하는데? 밖에서. 참고로 요거 하나 알아두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쌍기역 있잖아요. 얘는 기역 플러스 기역일까요, 소주? 그래서 이 쌍기역은 기역 플러스 기역이라서 두 개의 의문일까요? 아니요. 맞아요. 아니에요. 자, 이 쌍기역은요, 기역 플러스 기역이 아닙니다. 마찬가지 쌍시옷도 동일해요. 쌍시옷도 시옷 플러스 시옷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그 자음 체계표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한 개의 음운입니다. 자음 체계표 속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한 개의 음운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넘어갈 때도 한꺼번에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늙은 같은 경우는 리을 기역 같은 경우는 리을 플러스 기역이 맞습니다. 얘는 두 개짜리 음운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얘는 뒤에 있는 기역만 넘어가게 돼요. 늙은. 얘는 이제 치읓이 그대로 넘어가서 나치가 되겠죠. 자, 그런데 마지막 I를 잠깐 볼까요? 은빈, 발음해 볼래요? 뭐라고 했어? 끝이? 그래, 전부 한국인이야. 자연스럽게 말해봐. 끝이야, 끝이. 얘는 어때? 적혀 있는 게 이런데 발음되는 것은 이러합니다. 적혀 있는 것은 이러하나 발음되는 것은 이러하다. 바뀌는 게 있어 없어? 있어요. 얘는 음운 변동 현상이 맞고요. 은빈 얘는 교체 탈락 첨가 출격 중에 뭐겠어? 음운의 개수가 변해? 표기와 발음을 비교했을 때 음운의 개수가 변합니까? 똑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음운 개수가 변하지 않는 교체 현상인 거예요. 뒤에서 할 거지만 우리가 이 현상은 구개음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배울 거예요. 넘어갑시다. 필기가 밀려도 돼요. 상관없어. 내가 필기 다 보내줘요. 걱정 마요. 여러분들 내가 필기 매주 보내주니까 수업에 집중하고 플러스 모니터에 눈을 딱 받길 바란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비음화부터가 바로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울 내용이에요. 비음화에서 여러분들 화가 뭐겠어요? 나 한자 좀 한다. 이거 무슨 한자인지 아는 사람? 맞아요. 잘했어요. 즉 된다는 뜻이야. 즉 비음하는 그럼 비음이 된다는 뜻일 것이고 비음 세 개 뭐 있어요? 손 집어넣어. 미음, 니은, 이응. 잘했어요. 맞죠? 즉 비음이 된다. 미음과 니은과 이응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알겠나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될까요? 어씨 왜? 뭐가 그렇게 되느냐? 앞말의 받침에 있는 비음이 아닌 것들 바로 이거 세 개입니다. 기역과 디귿과 비읍으로 내가 지난 시간에 이 꺽쇠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발음이라고 했죠. 기역, 디귿, 비읍과 같은 비음이 아닌 것들 얘들 세 개는 공통점이 있죠. 손지원 씨 방법이 뭐죠? 이 기역과 디귿과 비읍은 소리나는 방법이 동일하잖아. 뭔데? 파열이죠. 즉 앞말 받침의 이 파열음들이 뒷말의 첫소리 니은과 미음이라는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다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은빈아, 기역은 소리나는 위치가 어디죠? 잘했어. 여린이 천장, 연국에.
연국의 비음이 뭐죠? 파일이 왜 나옵니까? 연국의 자리에 있는, 연국의 위치에 있는 비음이 뭐냐고. 비음이 미음과 니은과 이응이 있지. 미음, 니은, 이응 중에서 연국에, 즉 여린 입천장에 있는 비음이 뭐야? 이응이잖아. 기억은 뭐가 된다? 이응이 된다고요. 서주? 디귿은 소리 나는 위치가 어디죠? 치조? 치조의 비음이 뭐죠? 니은. 맞아요. 자신감을 가져요. 니은이 됩니다. 혜진. 비읍은 위치가 어디지? 입술의 비음 뭐야? 미음이 됩니다. 비읍은 미음이 돼요. 자, 이렇게 앞말 받침의 발음, 기역과 디귿과 비읍이라는 파열음이 비음 앞에서 각각 자기랑 똑같은 위치에 있는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비음화라고 해요. 그래서 보도록 할까요? 자, 지금 기역이라는 파열음이 미음이라는 비음 앞에 있어. 그래서 이제 발음을 자연스럽게 해볼까? 크게 봐. 국물. 우리가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요. 보면은 기역이라는 파열음이 미음이라는 비음 앞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비음인 이응으로 바뀌었습니다. 해서 디귿이라는 파열음이 니은 앞에서 뭐가 될까요? 자연스럽게 발음해봐. 닿는. 치조음의 디귿이 치조음의 비음인 니은이 됩니다. 전 비읍이 뭐가 되겠어? 미음 앞에서. 응? 지금 파열음 비읍이 비음 미음 앞에서 뭐가 되겠어? 응? 미음이 되겠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발음한다? 반만 이렇게 발음이 나겠죠. 이게 무슨 현상이다? 비음화 현상이고 너희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너희들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일상적인 대화에서 밥만 주세요. 문을 닫는다. 이렇게 발음 안 해요. 알겠나요? 여러분들은 무의식적으로 두 개의 자음의 소리 나는 방법을 통일시켜서 발음합니다. 비음으로. 알겠나요? 그게 편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꺾는부터 시작해서는 우리가 음절 끝소리 규칙을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배운 내용은 누적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봐봐요. 이 쌍기역이라는 아이가 자음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앞 페이지에서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쌍기역이라는 아이가 음절 끝에 표기될 수 있지만은 얘가 자음 앞에서는 뭐가 된다? 보이나? 기역이 되죠? 음절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일단 기역으로 바뀝니다. 꺾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는데요, 보윤? 이응이 되겠죠? 꺾는. 즉, 꺾는 같은 경우는 음절 끝소리 규칙이랑 플러스 비음화가 순차적으로 일어나네요. 순서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즉, 교체 현상이 두 번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자, 지금 티귿이라는 아이가 자음 앞에 쓰여 있어요. 손 지거나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뭘로 바뀌어야 되겠어요? 티귿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겉 모양이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비음화를 거치면 뭐가 되겠어? 니은이 되겠죠? 겉 모양이 됩니다. 그 다음 박서주 피읍이라는 아이가 자음 앞에 있네요.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비읍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뭐가 되겠어? 미음으로 되겠죠. 앞마당.
자, 이것도 이제 교차 현상이라는 것을 하나의 사료로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용 왜죠? 앞, 마, 당. 총 몇 개? 한, 둘, 셋, 넷, 다, 일곱 개지, 맞지? 발음 내는 거 몇 개? 암, 마, 당. 한, 둘, 셋, 넷, 다, 일곱 개. 똑같아요. 교차 현상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이제 비음합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그래서 이제 내가 여러분들 제발 내가 복습 철저히 해가지고 오늘까지 이거 외우라고 한 거예요. 얘가 머릿속에 들어있어야지 음운 변동을 이해하든 말든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 자음 체계표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너희들이 필요로 할 때 바로 머릿속에서 딸깍 하면서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야. 시옷, 위치, 치조, 방법, 마찰, 세기, 예사, 여튼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여튼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한번 적어봅시다. 음절 끝소리라는 것은 음절 끝소리 규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의 음절 끝에서는 7개만 발음된다. 무엇? 가느 다란 물방울. 가, 느, 다, 란, 물, 빵, 물. 자, 그래서 비읍 말고 만약에 피읍이라는 아이가 음절 끝에 표기가 되었다? 그러면 얘는 비읍으로 바뀐다. 디귿이라는 아이, 아니 디귿 말고 티귿이라던가 시옷이라던가 쌍시옷이라던가 지읒이나 치읒이라던가 히읗과 같은 아이들은 전부 다 뭘로 바뀐다? 디귿으로 좀 더 예쁘게 긋자. 디귿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다. 기억으로 바뀌는 건 뭐 있어, 혜진? 그래, 쌍기역이랑 키역이라는 아이는 기역으로 바뀌게 되더라. 이것을 우리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고, 필기를 너무 열심히 해서 내가 너무 스피디하게 할 수가 없네요. 괜찮아, 내가 보내준다니까. 앞에 모니터를 봐요. 자, 그 다음 비음화라는 것은 무슨 현상이라고? 미음과 니은과 이응이 되는 현상이라고. 뭐가? 기역, 파란색. 기역 같은 경우는 이응으로 바뀌고, 디귿 같은 경우는 니은으로 바뀌고, 비읍 같은 경우는 미음으로 바뀌는. 즉, 같은 위치, 같은 양순, 같은 치조, 같은 연국에, 즉 같은 위치에 있는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한다? 비음화 현상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배웠던 현상을 우리가 종합해 봤을 때 바로 소외당하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바로 뭔데요? 리을이죠. 리을이 좀 소외당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방금 배웠던 비음화는 뭔데? 파열음이 비음이 되는 현상을 지금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유음이 비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유음이 비음이 되는 현상, 즉 유음 리을이 비음 니은이 되는 현상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한다? 리을의 니은되기라고 배워요. 리을이라는 무엇? 유음이 니은이라는 비음이 되는 현상.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한다? 리을의 니은되기, 비음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앞에 있는 예시 3개 말고 오른쪽에 있는 예시 2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렇게 이거 얘부터 좀 쳐놔야겠다. 자,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단어부터 보도록 하죠. 담론. 자, 그래서 이제 자음체계표를 보면은 어떻게 발음되고 있어요? 어떻게 발음된다기보다는 어떻게 표기되어 있어?
론, 담, 론. 소리 나는 방법이 비음과 유음으로 달라요. 그래서 너희들 머릿속에 무의식적으로 얘를 통일시킵니다. 뭘로? 둘 다 비음으로요.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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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론.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발음이 담론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자, 해서요. 강릉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응, 강릉이라고 적혀 있지만은 얘를 자연스럽게 발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강릉, 강릉. 나 강릉 갔다 왔어. 강릉, 강릉, 강릉이 됩니다. 즉, 리을이 또 마찬가지로 니은으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이제 비음 뒤에 있는 리을이 같은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뭐라고 한다? 비음화 현상이라고 하고 이 앞에 있는 예시 3개를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독립 같은 경우는 어때? 독립, 독립 이렇게 적혀 있어요. 즉 파열음이랑 파열음 뒤에 유음 리을이 적혀 있다고. 그럼 소리나는 방법을 좀 똑같이 만들 필요가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말에서 연인천장, 즉 연국의 유음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소리나는 방법을 통일시키려면 어디서? 비음에서 통일시키면 되거든요. 리을이 한 칸 위로 올라오면은 기역이 어디까지? 이음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를 어떻게 발음을 하느냐? 발음해 볼래? 독립. 얘를 어떻게 발음한다고? 독립으로 발음한다고요. 얘는 중간 화장을 좀 적도록 하겠습니다. 리을이라는 아이가 니은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비음으로 통일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독립으로 발음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리을이 한 칸 올라오면은 기역이 아래로 떨어질 수가 있고. 자, 그 옆에 있는 단어 섭리도 볼까요? 섭리. 자, 섭, 리, 섭, 리. 마찬가지로 파열 플러스 유음이라서 발음이 불편해요. 소리 나는 방법을 통일시키면 참 좋을 텐데 입술 소리에 유음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리을이 한 칸 올라오면은 얘가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발음한다? 신의 섭리, 자연의 섭리, 섭리, 섭리 이렇게 발음을 한다는 겁니다. 얘는 그럼 뭐가 된다? 섭리가 될 것이고. 마지막 요 아이는 좀 독특해요. 자, 일단은 치읓이라는 아이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치읓은 자음 앞에서 뭐가 된다? 음절 끝소리 규칙에 따라서 바뀌죠. 띠긋이 된다. 맞죠? 자, 그래서 보면은 면리 같은 경우는 일단 적혀 있는 것은 발음되는 것은 몇 리가 될 거예요. 맞죠? 그런데 둘 다 치조음이 있기 때문에 얘는 유음으로 통일시켜도 되고 기음으로 통일시켜도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발음이 두 가지긴 합니다. 거기까지가 멸리니, 리을로 발음되기도 하고 면리니, 니은, 니은으로 발음되기도 하는데 일단 표준 발음법상은 얘는 니은, 니은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자, 이렇게 비음화를 살펴봤는데 비음화란 말 그대로 무엇이다? 비음이 되는 현상. 니은과 미음과 이응이 되는 현상이다. 무엇들이? 파열음들이 혹은 유음이. 파열음과 유음이 비음이 되는 현상, 특정한 환경에서 비음이 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비음화라고 부르고. 왜 비음화가 일어나는데?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이제 유음화를 보도록 하죠. 오늘 참고로 어디까지 할 거냐? 8페이지까지 할 겁니다. 자, 유음화는 그러면은 유음이 되는 현상일 텐데요. 회사 유음 뭐 있어? 단 하나밖에 없잖아, 유음. 어? 리을? 네, 리을밖에 없죠. 자, 유음화는 리을이 되는 현상이에요. 리을이 되는 현상이다. 뭐가요? 니은이 리을이 됩니다.
졸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 니은이라는 무엇이 비음이 리을이라는 유음의 앞이나 뒤에서 리을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유음화라고 한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 니은이라는 아이가 어디? 리을 뒤에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혜진아 발음이 어떻게 되죠? 그래, 칼날이 된다는 거예요. 지수야. 고구려 백제 신라 맞죠? 니은이 리을 앞에 있어서 리을로 바뀌었어요. 신라로 우리가 발음을 할 겁니다. 물난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물난리. 자, 얘는 전부 다 리을로 통일을 시켜야 되겠죠. 물난리가 돼요. 리을로 바뀔 것이고. 자, 그 뒤에 있는 두 개의 사례가 좀 독특한 사례입니다. 보윤, 한번 읽어볼래요? 자, 두 가지 발음이 있어요. 생살량, 생산량. 생산량, 생살량. 니은, 니은? 맞아요. 니은, 니은이에요. 얘는 발음이 생산량입니다. 지금 리을이 뭘로 바뀌었어? 니은으로 바뀌었어요. 박서주. 2번 플러스 요금. 우리가 뭐라고 하죠? 모기야 씨. 얘 발음 한번 해보라고. 이벌료, 2번요. 이벌료가 얼마예요? 2번료가 얼마예요? 리을? 니은이에요. 자, 얘도 이제 보면은 발음 어떻게 한다? 2번요로 발음을 해요. 자, 마지막 두 개는 리을이 뭐가 됐어? 니은이 됐어. 즉 무슨 현상이야? 리을이 니은 되는 현상. 뭐, 그래. 그게 여튼 비음하잖아. 혜진아. 자, 보면은 똑같지 않나요? 신라처럼 생산량이나 2번요는 니은과 리을이 연속돼 있지 않나요? 그런데 왜 얘는 신라고 얘는 왜 생산량 2번요일까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로 좀 잘 나오는 것인데 밑에 내가 적어놨습니다. 내가 보면 이제 이 파일 자체가 옛날 파일이라서 너희들은 최신 파일이거든? 내가 밑에 예시를 안 적어놨네요. 예시가 아마 이게 있을 거예요. 뭐 있습니까? 아마 임진란 있을 것이고 내가 맨날 이걸로 강의하니까 또 뭐 있어? 상견례 있을 것이고 또 의문론 있을 생산량 위에 있죠? 의문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에는 산란기가 하나 있죠? 자, 보면은 전부 다 일단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뭔데요? 한자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임진란, 상견례, 의문론, 생산량, 2번료 얘들은 전부 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복합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지수. 생산량은 무엇과 무엇의 결합이겠어? 네, 생산 플러스 양의 결합일 것이고 2번 플러스 요금의 결합일 것이고 임진년에 일어난 외란이죠. 의문과 관련된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상견례 혹시 단어 때문에 아는 사람? 어휘력 좋은 손 지원아. 상견례가 무슨 뜻이니? 알아? 시선을 피하노. 자, 보면 이제 결혼할 때 보면은 양가 집안 어른들이 만나는 것을 우리가 상견례라고 해야 알겠나요? 자, 여튼 생산량, 2번요, 임진란, 상견례, 의문로 얘들은 어떻다? 바로 이 단어와 단어 사이에 니은과 리을이 걸쳐져 있어요. 걸쳐져 있습니다. 니은과 리을이. 이때는 뭐가 일어난다고? 비음화가 일어나는 것이 표준 발음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마지막은 어때요?
전. 산란기라는 단어는 어떻게 쪼개볼래요? 산 플러스 란기, 산란 플러스 기. 우리가 보통 이제 어류가, 특히 연어 같은 거, 이 연어 같은 것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죠. 그래서 우리가 산란이라고 하지. 하여튼 산란기 같은 경우는 산란 플러스 기야. 산란 플러스 기간이니까. 얘는 산란이란 단어 내부에 이미 뭐가 있어? 니은과 리을이 있죠? 즉 뭐가 일어나야 되는데? 유음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산란기가 되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제 기본적인 거 비음화와 유음화 살펴보았고 그 다음 이제 구개음화로 가보도록 합시다. 가기 전에 다들 뭐 집중 좀 못한 것 같네요. 9분만 쉴까요? 30분까지만 쉬고 남은 40분 동안 수업. 왜? 안경 써. 내가 7시까지 가는데 그래서요. 뭔데 차라리 저 내일 아니야. 뭘 내일이야. 내일 하고 문 안 되는데. 너 혼자 올래? 네. 너 하나 때문에 내가 출근해야 돼? 아니 그래. 오늘 하고 가. 네. 저녁 먹지 마. 아니 가는데 가이소인지 아닌가? 그 가이소 쪽에 있는 학교 엎어지면 코 났네. 네? 엎어져 걸어가는데 10분도 안 걸리겠구만. 나도 이제 저기 죽전역 근처 살거든? 네. 내가 만약 걸어서 출근하면 나 20분도 안 걸려, 여기. 15분이면 와. 뭐, 빨리 걸어. 다리가 짧으면 뛰고. 알겠어. 자, 그래서 마지막 구개음화랑 된소리 대기 부분을 맞춰보는 것으로 하죠. 자, 지금까지 뭐 배웠다? 음절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배웠어요. 구개음화. 구개음화는 앞에서 배웠던 비음화랑 유음화랑 좀 궤가 달라요. 비음화랑 유음화, 말 그대로 비음이 되는 현상, 유음이 되는 현상이었죠? 즉, 뭐가 같아지는 거야? 전, 은, 빈. 소리 나는 위치가 같아지는 거야? 소리 나는 방법이 같아지는 거야? 방법이 같아지는 거예요. 맞죠? 비음화랑 유음화는 소리 나는 방법이 같아지는 거였고 구개음화는요. 소리 나는 위치가 같아지는 현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구개음이 총 2개가 있죠. 뭐랑 뭐가 있겠어요? 보이나? 구개음, 즉 입천장 소리가 2개잖아. 아, 센 입천장이랑 여린 입천장 있잖아요. 그거 묻는 거였어요. 내가 질문을 잘못했나요? 여튼 센 입천장이랑 여린 입천장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센 입천장 소리가 되는 현상을 여러분들이 배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센 입천장 소리가 뭐가 되는데 누가 센 입천장 소리가 되느냐? 티긋티긋이에요. 서주 뭐죠 이거? 위치? 잘했어요. 치조, 즉 잇몸 소리에 있는 티긋티긋이 끊어주고 모음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삼각형 앞에서 바로 센입천장 소리인 지읒과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구개음화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잇몸 소리 치조민 디귿티귿이 모음 이와 반모음 이를 만나서 어떤 모음 이와 반모음 이냐 형식 형태소 그리고 이제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구개음화라고 한다. 자, 문법을 이제 여러분들 방학 특강 들으면서 처음 듣는 학생들이 문법에서 많이 좌절하는 게 이런 거죠. 아직 형태소가 뭔지 잘 모르는데 형식 형태소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도 문법을 좀 오래 한 박혜진아, 형식 형태소에 속하는 거 뭐 있어? 손, 지, 원. 형식 형태소는 어떤 역할을 해? 실질적인 단어적인 의미가 있어 문법적인 역할을 해.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애가 뭐 있어 우리나라 말에서?
관계사. 참 어려운 단어를 쓰네요. 맞죠? 관계언에 속한 어떤 품사야? 조사요. 조사가 있고 또 뭐가 있어? 먹다, 먹어서, 먹으니, 먹으면 아니 그게 아니라 어서, 으니, 으면 우리 이런 것을 뭐라고 해? 어미라고 하죠. 그래. 조사, 어미, 접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다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거예요. 일단 이렇게 형식 형태소, 즉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형식 형태소 앞에서 지읒으로 바뀌게 되는데 보도록 할까요? 자, 굳이 이의 삼각형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형식 형태소거든요. 자, 보면 이제 굳다라는 말이 있죠. 굳다의 품사가 무엇일까요? 보윤? 동사예요. 자신감을 가져요. 굳다는 동사고요. 굳이는 뭘까요? 굳이는 품사가 뭘까? 애들 중1 때 굳품사 배웠습니다. 혹시 알아? 굳이 해야 돼? 우리가 굳이 되는 용언이 옵니다. 부사예요. 자, 하여튼 굳다라는 동사가 굳이가 돼서 부사가 돼요. 바로 이 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나라 말에서 부사를 만들어주는 접사라고 해서 부사 파생 접사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교차현상하고 있죠? 적혀있는 의문이 무엇이다? 디귿, 디귿이란다. 기역, 디귿, 이것들이 적혀있네요. 자, 그런데 이제 얘들이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박혜진, 발음해봐. 굳이로 발음이 돼요. 즉, 기역, 기역, 치읓, 이로 발음이 된다는 겁니다. 의문의 개수가 4개로 어떻다? 똑같아요. 즉 교차 현상이고요. 지금 이 디귿이 뭘 만나고 있는데 이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는 무엇이다? 형식 형태소라는 거예요. 이때 디귿이 무엇으로 바뀐다? 지읒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 다음 오른쪽도 볼까요? 자, 이 이라는 아이는 무엇일까요? 손지원. 형식 형태소 중에 뭔데? 조사, 어미, 접사 중에. 잘했어요. 치환되니까 조사죠. 자, 얘도 이제 쌍기역, 티귿, 즉 티귿이라는 아이가 형식 형태소 이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음 어떻게 되는데? 지수 발음해봐. 끝이로 발음이 돼요. 치읓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 여기는 이렇게 적어야지. 자, 이렇게 디귿과 티귿이 어떻다? 형식 형태에서 모음 1을 만나면 뭐가 된다? 지읒, 치읓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을이라는 뭐가 왔어, 박혜진? 조사예요. 이거 발음해봐. 이라고 할 줄 알았어요. 자, 얘는 별표를 위에 하나 쳐놓으세요. 이거는 이제 약간 낚이기 쉬운 함정으로 자주 출제되는 사례입니다. 자, 위에 구겸화가 언제 일어난다고 했다?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할 때래요. 자, 그런데 끝 을이죠. 을, 즉 이가 아니라 으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발음돼야 될 텐데? 틀로 발음돼야 돼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오늘 최초로 배웠던 음절 끝소리 규칙 밑에 있는 연음 현상이에요.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끝을 같은 경우는 연음 현상으로서 음운 변동 현상이 아니에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 붙여라. 자, 내가 지난 시간에 이중모음의 종류를 다 외워오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여라는 아이는 어떤데요, 서주야? 반모음 이랑 어의 결합이죠.
그러니까 지금 티귿이라는 아이가 무엇과 함께 있다? 반모음 이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열아도 마찬가지로 형식 형태소거든요. 그러니까 발음이 어떻게 되겠을까요? 자, 일단 얘 같은 경우는 디테일을 좀 살리자면 이렇게 발음해야 됩니다. 부처라가 돼요. 얘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지읒이랑 쌍지읒이랑 치읒은 반모음 이와 함께 있을 때 발음되지 않습니다. 알겠나요? 치읒, 쌍지읒, 치읒이 반모음이라 있을 때는 반모음이가 발음되지 않아요. 발음되지 않는다. 예시를 들어보자면요. 만두를 해서 발음. 자, 만두를 쪄서 만두를 쪄서라고 우리가 발음을 한다고. 즉 적을 때는 이렇게 적을 수 있지만은 발음할 때 우리가 이 쌍지읒과 함께 있는 여는 발음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나라 말의 구조상 그래요. 알겠나요? 그래서 얘는 저사가 되고요. 얘는 참고로 알아두고. 가장 마지막 닷히다의 히에다가 삼각형을 잠깐 쳐볼까요?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위에 닫다와 짝을 이뤄서 알아두세요. 은빈이가 문을 닫았다. 은빈 문이 닫혔다. 맞죠? 자, 히가 붙으면은 너희들이 영어 학원에서 배우는 B 플러스 PP by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수동태라고 부르는 존재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뒤에서 배울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발음되는데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발음되느냐? 닫히다로 발음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얘는 왜 이렇게 됐느냐?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뒤에 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개념과 관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자, 풀어서 적을게요. 다가 적혀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서 이 디귿과 히읗이 결합하면은 뭐가 되느냐? 뭐가 될까, 혜진아? 티귿이 돼요. 그래, 우리가 거센 소리가 됩니다. 티다가 돼요. 자, 그런데 이 티귿이 뭘 만나고 있어? 바로 이 형식 형태에서 모음 1을 만나고 있죠. 접사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뭐가 되느냐? 치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 이 히다 같은 경우는요. 음운의 개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적혀있는 거 몇 개야, 은빈? 지금 적혀있는, 표기가 되어 있는 음운의 개수가 몇 개야? 7개죠? 발음되는 거는? 6개예요. 즉, 가장 마지막 히다 같은 경우는 뭔데? 음운의 개수가 1개 줄어들었어요. 맞죠? 즉, 탈락은 아닙니다. 축약 현상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 티귿이 치읓으로 바뀌었으니까 교체 현상도 있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 히다의 사례는 2가지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구교마가 왜 일어나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경화여고에서는 서술형으로 나왔던 것 같고, 참고로 여러분들 예학생들이 좀 많은데 원화가 경화보다 시험 문제가 쉬워요. 알겠나요? 송현은 매우 어려워요. 알겠습니까? 성현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뭐니? 남학생들은 한 명밖에 없네요. 대건이 대건 느낌 어때? 어렵고 빡세 보이죠? 달고보다 쉬워요. 알겠나요? 달고가 더 어렵습니다. 뭔 얘기다 그래야 됐니? 그래, 이 구교마가 왜 일어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각 학교별로 무조건 1개씩 나옵니다. 서술형으로 나오든지 간에 뭐 객관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자, 그래서 이제 이 구교마가 왜 일어나냐면은요, 이 모음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성질 때문이에요. 모음이는 어떤 성질이 있느냐? 해서 전설 모음이야, 후설 모음이야? 전설이고 평순 모음이야, 원순 모음이야? 평순이에요.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맞아요.
자, 이는 전설 평순 고모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모음 이가 발음되는, 사실 평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모음 이가 발음되는 전설 고모음의 그 위치, 즉 혀가 앞쪽에 있고 동시에 혀가 높아지는, 입천정과 가까워지는 그 위치가 지읒, 쌍지읒, 치읓이 발음되는 위치와 비슷하기 때문이에요. 즉 얘는 위치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발음을 하는 겁니다. 앞에 나오는 비음화, 유음화, 비음화랑 유음화와의 차이점이죠. 비음화와 유음화는 소리나는 방법이 같아지는 것이었는데 구개음화는 소리나는 위치가 같아지는 현상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가장 마지막 이제 된 소리 대기 보고 오늘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죠. 된 소리 대기 말 그대로 뭐겠어? 된 소리가 되는 현상일 텐데 너 우리나라 말에서 된 소리 5개 뭐 있어? 디귿은 예사 소리고. 아, 티귿, 쌍디귿? 아, 지금 거센 소리 말하고 있는데 죽을라고. 된 소리 5개 뭐 있어? 손지원. 오케이. 그래, 끄뜨뿌스쯔 있죠? 끄뜨뿌스쯔. 자, 된 소리 대기는 된 소리가 된다는 뜻일 텐데 무엇이? 기역, 디귿, 비읍, 시옷, 지읒과 같은 예사 소리들이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쌍시옷, 쌍지읒이 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된 소리 대기라고 해요. 이러한 예사 소리들이 이러한 된 소리가 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된 소리 대기라고 한다고. 그럼 언제? 요 4가지 음운 환경에서, 이 4가지 음운 환경에서 된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나라 말의 앞말 끝소리가 기역과 디귿과 비읍으로 끝날 때 그 뒤에 있는 예사 소리들은 100% 된 소리가 됩니다. 단 1의 예외도 없이 된 소리가 돼요. 바로 해볼래? 집에 밥도 없어? 밥도 없어. 밥도죠? 그 다음 전, 은, 빈. 자, 일단은 지읒이 뭘로 바뀌어야 되겠어? 가느다란 물방울. 지읒이 뭘로 바뀌어야 된다? 너도 음절 끝에 쌍디귿이 됩니까? 디귿으로 바뀌어야죠. 찾다가 되겠죠. 자, 이렇게 기역과 디귿과 비읍 뒤에 있는 예사 소리들을 우리나라 말에서 어떻다? 단 1의 예외도 없이 된 소리가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 원리를 알고 가면은 좀 오래 기억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지난 시간에 요거 얘기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음성과 음운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보여요? 내가 이 비읍과 받침의 비읍은 같다고 했어요? 왜 같지 않죠? 받침의 비읍은 터진다 안 터진다? 안 터진다. 받침 자리에 있는 비읍은 파열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파열음이라는 것은 막았다가 터뜨리는 것인데 받침에 있는 비읍은 파열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받침에 있는 비읍이 파열될 수 없으면은 뒤에 있는 자음을 더 세게 터뜨릴 수가 있어요. 즉 자기가 받침에 있는 비읍이 터지지 못한 만큼 뒤에 있는 예사 소리는 더 세게 터지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절 끝에 있는 기역과 디귿과 비읍은 뒤에 있는 예사 소리들을 더 세게 만들고 된 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서 예외 없이 일어납니다. 저기 올리브영 옆에 있는 햄버거집 뭐예요? 맥도날드예요. 여러분들 외국인한테 맥도날드 가자라고 하면 걔들 이해할까요? 못하거든요.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맥도날드 이렇게 발음해야 되거든요. D 발음이잖아. 맥도날드잖아. 도널드. 그런데 이제 어떻다? 이 외래어 맥도날드라는 그 말이 우리나라 한국어식으로 발음할 때는 맥도날드가 된다고. 왜? 기역 뒤니까 100% 된 소리가 돼야 되거든.
자, 바로 요 사례를 통해서 도대체 왜 비음화가 일어나는지도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비음화 어디 있어? 자, 앞말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은 터지지 않는 소리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있는 자음을 더 세게 터뜨려야 되는데 우리가 니은과 미음 같은 경우는 소리의 세기에 따른 분류가 없죠, 서주야. 니은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뭐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앞말 받침이 뒷말을 더 세게 못 터뜨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바꿉니다. 그드브는 니은, 미음과 같은 방법으로 바꾸게 되고 그래서 기역이 이응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비읍은 미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원리를 알면은 좀 오래 기억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 말에서 받침 자리에 있는 기역, 디귿, 비읍은 터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예사 소리가 오면은 더 세게 터지는 거고 뒤에 비음이 오면은 자기 자신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맥도날드에서 아침에 파는 메뉴 혹시 알아요? 맥모닝이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맥모닝이 되겠지. 맥모닝이.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말에서는 어떻다? 기역 뒤에 미음이 왔으니까 비음화가 일어나서 맥모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나머지 것들 보고 오늘 맞춰볼까요? 자, 그 다음 또 우리나라 말에서 된소리가 되는 현상이 언제냐? 용언의 어간 가장 뒤에요. 자, 보면은 용언이라는 굉장히 불친절한 단어가 나왔네요. 맞죠? 뒤에서 할 겁니다. 용언은 우리나라 말에서 동사와 형용사를 의미하고 어간은 내가 오른쪽에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용언의 어간 끝에 니은과 미음으로 끝이 나게 되면 우리나라 말의 예사소리 어미들은 어간 끝에 니은과 미음이 왔을 때 뒤에 예사소리 어미들은 예외 없이 된 소리가 됩니다. 은빈? 품의 아기를 안따예요. 맞죠? 안따, 안고, 안지만, 안아서, 안으니. 자, 보면 이제 이 허그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안따에서 이 안따가 다양한 상황에서 쓰일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 어디까지다? 안까지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한다? 어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이 어간 받침이 뭔데? 니은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있는 말을 된 소리로 발음을 해요. 자, 그런데 밑에까지 한번 볼까요? 서주. 나는 그 사실을 맞죠? 얘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될 거와도 안다로 발음을 할 거예요. 얘는 도대체 왜 니은인데 안다가 되죠? 왜 얘는 안다가 맞는데 왜 얘는 안다일까요? 얘도 동사야. 혜진아, 너 이거 사전에서 찾으려면 뭘로 찾을래? 기본 형태가 뭐겠어? 알다가 기본 형태죠. 얘는 알다, 알고, 알아서 즉 어간이 알까지입니다. 알, 니은다예요. 바로 오른쪽 페이지에서 할 건데 이건 우리가 리을 탈락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즉 얘는 어간 닫힘이 니은이 아니라 리을이기 때문에 안다로 발음을 하는 것이고요. 사례 하나 더 볼까요? 신발을 신던 신발을 신다, 신발을 신던, 신발을 신지만 어간 받침 니은 뒤에 예사소리가 된 소리가 됐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은요. 자, 엄마가 아기에게 신발을 엄마가 아기에게 신발을 신기다, 신기다. 자, 신기다다 손. 내가 이거 수업을 여러 번 해보니까 경상도 사람이라 가지고 발음이 갈리던데 신기다가 맞는 것 같다 손. 한 표. 왜 해서 온대? 신기다가 맞는 것 같다. 일단 얘는 신기다가 맞아요. 이거 뭐냐면은요 어디까지가 어간인데? 신기까지가 어간이야. 신기다, 신기고, 신기니, 신기면. 즉 얘 같은 경우는 어간 끝이 니은이 아니라 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기다가 맞는 거고요. 나머지 밑에 있는 사례 두 개는 깔끔하게 보도록 하죠.
제자로 삶다. 계란을 삶고. 전부 다 어간 받침이 이렇게 미음으로 끝났을 때 된 소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드브 뒤에 그드브 스즈, 니은 미음 뒤에 된 소리 되기 우리나라 말에서 100% 일어나고요. 밑에 보면은 살짝 어려운 단어를 써놨어요. 수의적. 내가 위에 필수적이라는 단어를 썼으면은 밑에 수의적이라는 말은 100% 일어난다? 아니다.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언제냐면은요. 중요 포인트 한자어라는 것. 그 다음에 한자어 중에서 리을로 끝나는 한자 뒤라는 겁니다. 왜? 아니 그냥 뭐 웃길래. 수업이 그렇게 재밌어? 자, 보면은 이제 한자어에서 리을로 끝났을 때 된 소리가 되거든요. 그래, 혜진아, 오승기면 읽어봐라. 갈등, 갈등, 실수, 실수, 열정, 열정. 자, 보면 이렇게 이음절 한자에서 앞말이 리을로 끝났을 때 뭐가 되더라? 된 소리가 되더라. 그런데 항상 일어나는 거 아니라고. 마지막 것도 바로 해봐. 얘는 굴곡이 아니라 굴곡이죠. 그리고 마지막 관형사 형태의 어미 특정한 관형사 형태의 어미 뒤인데요. 관형사 형태의 어미 4개 뭐 있습니까? 손지원. 잘했어요. 자, 일단 밑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관형사 형태의 어미는요. 우리나라 말에서 총 4가지가 있어요. 은, 는, 을, 던. 뭐야? 내가 마시는 커피야. 맞죠? 적으면서 들어요. 마시는 커피. 마시던 커피. 마신 커피. 수업이 끝나고 마실 커피야. 이렇게 마시다의 마시에다가 은, 는, 을, 던을 붙이면은 뒤에 나오는 커피를 꾸며줄 수 있게 돼요. 이거 뒤에 할 거지만은 관형사 형태의 어미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 중에서 어떤 애가 독특하냐면은 얘가 독특해요. 이 관형사 형태의 어미 무엇? 을 뒤에서는 예사 소리들이 된 소리가 됩니다. 정확하게 삼각형을 칠게요. 관형사 형태의 어미 뒤에. 자, 그래서 발음을 해보면은요, 해서요. 뭐라고? 먹을 대가? 때가. 얘는 그 밑에 건 뭐야? 길이, 갈 길이. 갈 길이 멀다. 자, 보면 이렇게 된 소리가 된다고요. 언제? 관형사형 어미 을 뒤에서요. 나머지 것들은 된 소리 안 될까요? 안 돼요. 먹던데. 안 되잖아, 맞지? 가던 길. 안 되죠? 이렇게 이제 된 소리 되기가 어떻게 총 4가지 환경에서 일어난다. 그드브디, 니은, 미음디, 리을디, 을디 이렇게 4가지 환경에서 일어나고요. 마지막에 있는 영어 보고 빨리 마십시다. 된 소리 되기가 일단은 각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쳐주는 건 이거 4개고요. 약간 좀 학교가 수업이 난도가 있다. 수업을 좀 어렵게 한다라고 하면 바로 밑에 것도 가르쳐 주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합성 명사, 즉 명사와 명사가 결합할 때 된 소리가 되는 현상이 있어요. 볼까요? 봄이라는 단어와 비라는 단어가 결합하네요. 발음 어떻게 됩니까? 전은빈. 봄비야, 봄비야. 봄비죠? 자, 그래서 이 봄비는 도대체 왜 미음 뒤에서 된 소리가 되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가끔씩 이렇게 질문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미음 뒤에 된 소리 된다며요. 손지원아. 봄비는 이걸로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맞죠? 그래서 저게 정답이에요. 봄이라는 것은 뭐다? 용언이 아니라 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물 플러스 병. 발음 물병이야. 도대체 왜 된 소리가 되는데? 혜진아? 얘로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물병에서 물이 한자어예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로 설명할 수 없어요. 나머지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창가, 문과, 이과. 자, 보면 이제 앞말이 전부 다 뭔데? 울림소리 또는 모음이에요. 우리나라 말에서 울림소리 4개 뭐 있어? 니은, 이응, 니은, 이응, 미음, 리을 이렇게 4개죠? 자, 이렇게 앞말 받침이 니은, 리을, 미음, 이응 혹은 모음으로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된 소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합성명사에서의 된소리되기라고 하는데 얘는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4개의 사례만 기억을 하면은 바로 이 합성명사에서의 된소리되기가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플러스 명사와 명사가 결합할 때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은 단어의 구성 요소는 단어의 구성 원리는 똑같아요. 물이라는 명사 뒤에 고기가 붙었고 불이라는 명사 뒤에 고기가 붙었어요. 안 발음해봐요. 물고기, 물고기. 물고기야. 그런데 얘는요? 불고기. 자, 보면은 똑같이 명사 2개가 결합했을 뿐인데 한 놈은 물고기고 한 놈은 불고기예요. 우리가 이 사례로 얻어갈 수 있는 건 무엇이다? 합성 명사에서의 된소리되기는 일어날 때도 있고 안 일어날 때도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항상 명사 플러스 명사일 때만 일어난다는 사실은 그 뒤에 있는 2가지 사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곤충일 때 발음이 어때요, 서주야? 잠자리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침대가 더럽다거나 딱딱하다거나 이러면은 잠을 제대로 못 자죠? 그러면 다음날 일어나서 이렇게 말할 거야. 아, 어젯밤에 잠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잠을 못 잤어. 발음 어떻게 한다고? 잠자리로 발음을 한다고. 자, 그래서 이제 이 2가지 사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뭔데? 잠자리는 더 쪼갤 수 있다, 없다? 우리가 잠 플러스 자리 혹은 잠자 플러스 리로 쪼갤 수 있어요? 없잖아. 그런데 얘는 명사 플러스 명사죠. 그래서 이 물고기, 불고기, 잠자리, 잠자리 4개의 사례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명사와 명사가 더해졌을 때 또는 명사가 더해졌을 때 바로 된소리가 되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교체 현상을 총 정리를 해보자면 어떻다? 비음화라든가 유음화라든가 구개음화 전부 다 위치를 갖게 만들거나 방법을 갖게 만들어서 우리가 살짝 어려운 말로 이것을 동화라고 합니다. 갖게 만들어서 발음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교체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소리나는 방법이 같아지는 것은 무엇? 비음화랑 유음화 현상이 그러하더라. 소리나는 위치가 같아지는 것은 무엇? 구개음화가 그러하더라. 밑에 있는 3가지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봐도 충분히 알 겁니다. 자, 보면은 순행이라는 것은 뒤에 것이 바뀌는 것이고요. 역행이라는 것은 앞에 것이 바뀌는 것이고, 상호라는 것은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둘 다 바뀌는 거예요. 자, 내가 체크만 해주겠습니다. 니은이 바뀌었고 리을이 바뀌었는데 전부 뒤에 있는 것이죠. 기역이 바뀌었고 니은이 바뀌었는데 전부 앞에 있는 것이에요. 가장 마지막은 둘 다 바뀌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주 숙제는 무엇이냐? 자, 보면은 너희들이 12주 안에 다 끝내야 돼가지고 내가 중간중간 영상 강의를 찍어 놓은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탈락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 숙제를 하기 위해서는 탈락 강의를 보고 나서 숙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지 않고는 숙제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내가 영상 다 보내줄 거니까 탈락 강의 보고 공부를 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